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보통 사람은 강남 건물을 살 수가 없어요. 반갑습니다. 빌딩과 기업을 모두 발전시키는 성장의 전략가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상담 오셨던 분의 얘기를 할 텐데요. 저랑 같이 배석해서 상담을 했던 직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상담하고 어떤 기분이 들었어? 네, 이제 저는 응. 결혼을 앞두고 응. 있는데 그분이 행복하게 야무지게 이제 자산도 축적해오고 이제 어. 그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저렇게 행복하고 음. 야무지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았어? 여자분이 주도적으로 약간 음. 부동산 투자나 이런 걸 알아보시는 편인데 원하시는 곳에 재건축 이쪽에 투자를 하고 싶다고 남편분을 설득하실 때 우셨다고 하는 내용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저희에게 상담 오는 분들이 집이 원래 부자였던 분도 있지만 저희는 대부분의 경우에 본인이 자수성가한 분들이 많거든요. 99% 이상? 이 자수성가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게 뭐 사업으로 갑자기 대박이 나거나 아니면 뭐 병원으로 갑자기 대박이 나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는 갑작스러운 대박은 저는 지금까지는 못 봤어요. 점진적으로 점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사업을 하시든 병원을 하시는데 지난번에 상담 오셨던 분은 그게 아니라 두 분 다 이제 직장인이셨어요. 두 분 다 직장인이셨는데 지금 저를 만나러 오셨다는 거는 건물을 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해서 부모님 도움을 안 받고 건물을 살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 50대 전후에. 이거 엄청 대단한 일이란 말이에요. 저는 사실 상담 내용을 보고 이분들이 당연히 부모님에게 도움을 어느 정도 중간중간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결혼할 때 두 분이 2000년대 초반에 결혼하면서 8천만 원을 가지고 결혼해서 그걸로 이제 전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리고 싶었냐면 지금과 물가도 다르고 뭐도 다르고 하니까 지금은 8천만 원으로 안 돼.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야.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시작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서 어디까지 갈 거야 라고 얘기했다면 그 주위 사람들은 당연히 가능한 얘기지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그래 꿈은 응원해. 현실성이 없어. 말도 안 돼. 그래 되면 좋겠지. 야 그렇게 되면 누구나 열심히 살지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환경은 지금도 똑같아요. 이분들이 했던 거는 그 돈을 뭐 8천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이분들이 돈을 모아온 과정을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돈을 모아온 과정이 둘이 얼마를 벌면 정말 얼마를 모으겠다라고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생활을 정말 작은 돈으로 해야 됐는데 이걸로 하다 보니까 이걸로만 생활하는 게 정말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도 이 모으려고 했던 돈을 지켜가면서 매달 모았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지 다른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초 체력이 있어야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모든 운동의 체력은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자가 되는데 자산가가 되는데 돈을 모으는 거는 이걸 빼고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사업이 갑자기 대박 나면 뭐 엄청나게 돈을 한 번에 많이 벌면 부자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부자 되는 방법을 추구한다는 거는 그거는 지속적으로 부자를 유지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돈을 모으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 거고 그러면서 재테크를 어떻게 해나가냐에 따라서 뭐 크게 될 수도 있고 중간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구조가 되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는 그냥 무조건 갖춰진단 말이에요. 돈을 모아서 이분들이 그 뒤에 뭐 어떤 아파트를 하나 사고 그리고 그게 조금씩 키워가서 지금은 뭐 대장 아파트도 갖고 있으시고 건물을 살 수 있는 자산을 모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이분들이 힘들게 모았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월급의 거의 제 기억엔 80%였나? 그 정도를 모으셨단 말이에요. 두 분 월급의 80%. 그럼 이게 엄청 힘들게 모은 돈이잖아요. 자, 힘들게 모은 돈을 쉽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힘들게 모은 돈은 이걸 쓰기가 엄청 힘들어요. 저한테 이분들이 얘기한 거에서는 서울 시내 아파트는 다 다녀봤대요. 본인들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리고 그냥 다닌 정도가 아니라 그 차도 되게 늦게 샀다고 하셨는데 애 키우면서도 차 없어서 병원 가기가 되게 힘들었다고 했어요. 아파트 그거 다 알아보면서 스쿠터 타면서 아파트를 다 임장 다녔대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돈을 모으는 과정을 이렇게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결정했다는 거는
제가 하는 방식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전에 썼던 강남빌딩 가격 대사전 4천 몇백 개를 조사하고 그리고 지금도 뭐 예를 들어서 매번 임장을 다니고 하다 보면 이 시장을 모르기가 어렵잖아요. 그 정도로 조사해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선택하는 게 잘못되기는 어렵잖아요. 잘못될 확률이 매우 낮단 말이에요. 서울 시내 아파트 다 알아보고 결정하는 이 결정이 틀리기 쉬울까요? 틀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게 틀리기가 어려워요. 그 정도로 알아봤는데 그러고 나서 결정을 했어요. 그게 잘 됐어요. 그 결정 나도 그거 할 수 있었는데 돈 있었으면 할 수 있는 결정은요. 돈을 모으는 이 노력을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정권이에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분들이 그게 잘 되고 그 다음 거 할 때도 당연히 그 과정을 통해서 했겠죠. 전수조사 다 알아보고 할 수 있는 최대한. 왜? 어떻게 모았는데 그걸 대충 해. 정신으로. 다음 것도 잘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것들도 잘 돼서 지금의 자산이 모아진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는 부동산 투자 한두 번으로 잘 된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아래의 과정을 모르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렇게. 하지만 그런 얘기들을 알고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금액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둘이서 맞벌이해서 벌어서 얼마씩 힘들게 모은 돈은 가치 있고 소득이 높은 사람은 돈을 대충 모으지 않겠어? 좀 많이 벌면 그건 좀 수월하잖아. 돈을 모으는데 그런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많이 벌면 많이 버는 대로 그 비율상 많이 모으는 것도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데 이거를 아끼는 게 힘들듯이 많이 벌면 안 쓰고 이거 모으는 것도 힘들어요.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뷔페 가서 샐러드만 먹는 거랑 비슷하다니까. 뷔페 가서 나는 양배추 샐러드만 먹을 거야랑 똑같아. 더 먹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것만 하는 거. 처음에 말한 경우는 그거와는 또 다르지만 우리가 열심히 해서 번 돈을 아예 안 쓰고 모으는 거 이것도 아주 힘들지만 이것도 힘든 일이야. 쓸 수 있는데 정신적으로 그거를 통제하고 있다는 거. 돈을 모으는 과정은 나는 그 난이도는 다 같다고 생각해. 금액과 상관없이. 소장님 지금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이 이걸 보고 그럼 그 사람 어차피 지금 상담한 사람 억대 연봉이니까 지금 가능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상담 내용을 보고 부모님에게 분명히 도움을 몇 번은 받았을 거라고 생각한 이유는 외벌이에요. 현재는. 처음에는 맞벌이였다가 지금은 외벌이. 아내분이 현재 일 안 하신 지가 지금 꽤 되셨어요. 근데도 지금 상황이 되신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죠. 근데 가능하냐 안 하냐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아예 안 하는 거고 가능성이 있으면 해볼 만한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된 사례가 있다는 거는 그거는 너무 드문 일이잖아 하고 치부해버린다면 가능성이 없는 영역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근데 가능하구나 한번 해볼까 하면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던 간에. 이분들이라면 몇 년 안으로 이룰 수 있을까요? 뭐 예상해 보신다면. 2, 3년 안? 2, 3년 안에 나는 아마 뭔가 하게 되지 않으실까 싶은 생각이 들어. 근데 뭐 어디서 어떤 걸 하던 그 소식을 너무 듣고 싶네요. 진짜로 듣게 되겠지. 진짜로 어딘가에 뭐 했다. 좀 희망. 근데 이게 소득이 높은 분들도 이 과정은 비슷해. 다르다고 생각하잖아. 그렇지가 않아. 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얘기 듣고 나서 그럼.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에너지가 엄청 좋다. 그럼. 이게 소득이 높은 분들도 똑같아. 정말로. 이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돈이 많으면 안 힘들지 막 그렇지 않아. 근데 저희 상담하시는 분들이 고소득자가 많잖아요. 소장님 말씀 맞는 것 같은 게 오시는 분들 대부분 돈 많이 버는데 그렇지 않다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오만하시고. 그래. 그게 많이 번다고 많이 모으고 그냥 자산을 불려가는 게 쉽다. 이전 영상에서 내가 많이 벌기도 힘들고 그 번 거를 모으기 힘들고 모은 걸 재테크하기 힘들고 자산을 계속 늘려가기 이 단계가 다 힘든 거야. 그게 그리 쉽지 않아.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이 왜 있어? 최근에 친한 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채널을 그 친구가 자주 보는데 그냥 보통 사람이 건물을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보통 사람은 강남 건물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그분은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해? 여건이 보통인 여건인 것 뿐이지.
근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인가? 이 사람은 엄청난 절제력과 노력과 인내를 한 사람이야. 이건 보통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 보통 사람, 보통의 여건에 있으면서 보통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강남 건물을 사는 건 불가능해. 그냥 보통의 여건에 있어도 비범한 사람이면 강남 건물을 살 수가 있어. 여건을 더 좋게 만들 거니까, 노력을 더 할 거니까, 더 인내하니까. 보통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 돼야 자산가가 되는 거야. 강남 건물을 사고 더 좋은 상황으로 만드는 거야. 보통 사람으로 계속 있으면서 건물을 살 수 있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 상담 전에 상담문을 먼저 보시고 소장님께서 이러셨잖아요. 솔직히 상담 전에는 보고 아 건물 못 하실 것 같다 생각했는데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셨었잖아요. 맞아. 얘기 좀 해주세요. 맞아. 그러니까 상담문 보면 자금이 어느 정도 있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여건에서 이 자금이고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보면 어떤 성향인지도 어느 정도는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상담에서는 그걸 몰랐어요.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됐단 말이에요. 이 정도 의지와 이 정도 인내와 이 정도의 생각이면 할 수 있다. 왜? 같은 금액이라도 최근에도 그거 있었잖아요. 외국에서 뭐 500원짜리 동전 하나로 바꾸고 해서 자동차로 바꾼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당근 같은 데서 바꾸고 해서 차까지 간 거야. 이거 가능하지. 왜? 실제 있는 일이니까. 근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야? 아니야. 그런 의지가 강력한 사람은 500원짜리 동전인가 그걸 가지고 시작했는데 차까지 갔어. 차를 타고 이제 막 이렇게 좋아하는 게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이건 100% 되는 일이야. 왜? 했잖아. 그래서 보여줬어. 근데 보통의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거는 미지의 영역이야. 그치? 500원짜리를 100명한테 주고 차로 바꿔 하면은 99명은 아 재밌다. 무슨 얘기하는 거야? 500원짜리 차가 어딨어요? 에이 말도 안 돼. 에이 됐어. 이럴 텐데 이 사람은 그걸 했잖아. 강력한 의지. 된다는 확신. 인내. 이거로 했어. 의지가 있는데 뭔가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는 목표를 삼아서 해봐야겠다 해야 되는 첫 번째 어떤 그런 스텝이 있을까요? 목돈 모으는 거는 뭐 기본이야. 목돈을 모으지 않고 뭐가 되진 못해. 예를 들면 그분들처럼 80%를 모은다. 물론 이제 혼자 벌어서 80% 모으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에. 근데 두 사람이면 80% 가능할 수 있단 말이지. 왜냐면 공동생활비로 하면 좀 세이브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벌면서 뭐 70%를 저축해 나간다. 뭐 이러면 뭐 정말 강력한 의지지. 의지라는 거는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나오는 거잖아. 동전에 양면이 있는데 뒤쪽 보고 싶으면 뒤쪽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앞쪽을 보기 시작하면 앞쪽으로 갈 수 있거나 앞쪽의 세상에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는 얘기는 뭐예요? 스스로 발전해 보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아끼면 돼?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겠어. 그러면 다음 달부터 어떻게 하지? 그 카드 명세서를 펼쳐라도 본다면 본인은 이미 한 발짝은 나간 거예요. 카드 명세서를 펼쳐보고 뺄 것까지 따져봤어요. 뺄 게 없죠, 당연히. 뺄 게 없죠. 근데 대부분은 펼쳐보지도 않거든요. 펼쳐보고 따져봤는데 뺄 게 없어. 근데 자, 그 사람이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뭐해서 또 이런 비슷한 얘기를 들으면 그때 한 번 더 펼쳐볼 거란 말이에요. 내지는 어떤 사람은 두 번째 들었을 때 내가 그때 펼쳐봤는데 뺄 게 없더라 하고 거기서 멈출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한 번 더 펼쳐봤겠죠. 또 뺄 게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시간 지나서 세 번째 펼쳐보고 강하게 마음을 먹었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그래서 여기서 빼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를 정해놓고 쓰고 무조건 얼마를 모아야겠구나, 모으는 금액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써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방법인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다이어트 방법처럼. 근데 이제 하냐 안 하냐의 차이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내가 할까 말까 하면서 조금씩 알아보다가 어느 순간 생각이 바뀌는 분들도 있고, 누군가는 그래 그럼 난 이렇게 해봐야겠어 하고 바로 결단하는 사람도 있죠. 중요한 건 이 둘 다 성장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누구나 하지는 않거나 못하거나 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그냥 주어진 돈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이나 어떤 힘듦이나 이런 거는 정량적으로 체크할 수 없잖아요. 사람마다 느끼는 게 누가 더 힘들다, 누가 덜 힘들다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더 크다, 적게 벌었기 때문에 더 적다, 이렇게 볼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일반적이지 않은 일반적인 선을 벗어나서 올라갔다. 원래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에 있었던 그 여건이 일반적이었는데 그 일반적인 걸 넘어갔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부잣집 요 라인에서 넘어갔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대로 쭉 있었다. 그대로 쭉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건 대단하다. 이건 쉽지 않다. 내려가는 건 쉽다. 근데 이제 나도 같은 상황인데 근데 나는 의지가 부족해서일까? 라고 약간 그건요. 이제 의지도 물론 있지만 본인의 성향도 있어요. 예를 들면 걱정이 많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크면 하기가 어려워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없애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전수조사하면 그런 건 없거든요. 사람이 불안하다는 거는 무지에서 와요. 대부분. 미래를 모르니까. 그렇죠? 아무리 근데 조사해도 미래는 모르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건 조사하기 전에 가질 수 있는 생각이에요. 확실하게 조사를 하면 그런 생각은 없어져요. 이 상담 오셨던 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조사를 했다고 하잖아요. 아내분이 좀 더 부동산 쪽에 깊었고 아내분이랑 그 남편분 사이가 정말 좋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상담했던 부부들 중에 제일 좋았어요. 처음 봤어요. 상담 와서 부부도 천쌍을 넘게 봤는데 부부분이 이제 마지막에 저희 사진 찍는 게 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떤 분인지 기억하려고 첫 번째 나는 안 찍어요. 아내분이 이제 따로 아니면 남편분이 따로 그래서 사진을 안 찍는 케이스가 있어요. 두 번째 사진 찍을 때 앉아있던 자리 그대로에서 찍는 경우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진 찍을 때 의자를 가까이 가서 가까이 앉아서 사진 찍는 경우가 있어요. 남편분이 그러든 아내분이 그러든 그 사진 사이가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어떻게 더 좋을 수 있지? 저도 처음 봤어요. 아내분이 남편분 의자에 가서 같이 앉아서 찍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나도 처음 봤어. 십몇 년 동안 처음 봤어. 근데 사람은 다 생각이 다르고 부부가 재테크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는 더 힘들단 말이에요. 배우자의 성향도 5가지로 나뉘는데 결사반대, 네, 결사반대하는 쪽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한다고 하면 무조건 반대. 내일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이거. 두 번째는 무관심. 그럼 뭐 알아서 하겠지 정도. 세 번째는 그래 뭐 굳이 한다고 하면 해라 정도 있고. 네 번째는 그래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줄게 정도. 제가 아까 5가지라고 했는데 4가지 지금 얘기했잖아요. 5번째가 하는 거는 전격적으로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거의 없는 경우예요. 대부분은 요 4가지 안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안정형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건가요? 거의 그렇더라고. 반대쪽이 제일 많아. 근데 반대가 극심하냐, 그냥 적절하냐, 이제 어느 정도 선이냐. 근데 부동산을 살 때는 두 사람의 합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긴 합의가 아예 안 돼요. 예전에 상담하다가 남편분이 나는 같이 안 들어가겠다. 난 밖에 있을 테니까 상담하고 나와라.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한 30분 하고 나니까 남편분이 문 벌컥 열고 난 집에 갈 테니까 나중에 와라 이러면서 간 적이 있었어요. 딱 한 번. 진짜요? 네. 우와. 그래서 아내분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제 같이 가신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아무것도 안 되지. 근데 여기는 그래도 어떻게 이제 싸워서든 어떻게든 되는 경우가 있고 여기서부터는 좀 수월하지. 근데 그 남편분도 미래에 대한 막 이런 것들이 많은 좀 편이었어. 근데 아내분이 자기는 많이 알아봤으니까 막 확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싸워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분은 아내분이 운다고 했어. 이제 울면 그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뭐 안 맞는 게 많은데 그래 뭐 이렇게 됐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정도로 알아봤으면 현장에서 정말 그 정도를 알아보면 확신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이전 많은 영상에서도 실제로 물건을 봐야 된다. 그리고 보는 것도 그냥 가서 이게 좋구나 뭐 나쁘구나 아니면 건물이 어떻게 생겼구나 얼마구나 이게 아니라 거기 계속 가봐야 돼요. 많이 가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되겠다라는 감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걱정성에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성향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 성향이 예를 들어서 내가 걱정 많이 하는 스타일, 뭐 아닌 스타일, 뭐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뭔가 걱정이 되면 실제 현장에 가서 알아보는 분이 있고 검색으로 알아보는 분이 있잖아요. 이제 검색은 사실 객관적이라고 하지만 깊지 못하거든요. 부동산에서 아무리 온라인에서 많이 조사한다고 해도 가보는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 부동산은 가서 보지 않고 뭘 얘기한다?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건물은 특히나 훨씬 더 많이 가봐야 돼요. 그러면 이건 진짜 된다. 그리고 내가 아닌 건물 여러 번 가봐야 그게 뭔 의미야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닌 건물이 왜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그것도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소장님이 아까 이분들은 보통 분들은 강남 건물 살 수 없다. 하지만 이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래서인지 소장님이 3가지 안을 주셨잖아요. 그치. 접근이 쉬운 순서부터. 맞아. 근데 이분들은 이제 접근이 쉬운 그 1번을 선택하지 않고 이제 2번, 3번 안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뭔가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방법은 무조건 하나만 있다고 생각진 않아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갈 수 있는데 그게 좀 쉽게 갈 수 있냐 아니면 조금 부담이 되지만 한번 도전해 보냐 요 차이로 3가지를 나눠서 제가 답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어려울수록 그 어떤 성과가 큰 거고 쉬울수록 좀 성과가 적을 수는 있겠죠. 근데 쉽다는 건 안정성이 높다.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여기는 안정성이 좀 적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정도로 조사를 다 해보면 그 안정성에 대한 어떤 확신이나 해소는 충분히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상담 오셨던 분들의 상황이나 과거의 어떤 본인들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꼭 한번 얘기해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늘 자산이 많은 분들, 소득이 많은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물론 그분들도 더 크게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보통의 여건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높은 단계까지 오신 분들의 얘기를 해드렸고 저는 이 사례를 희망의 증거? 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당연히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런 일들은 어느 시대에나 똑같이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시대에 상관없이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